지금부터 되겠죠. 자, 그래서 3세기 그러면 고위왕만 알면 되고, 고위왕 때 영토적으로는 한강유역 점령, 그 다음에 대내적으로는 법이 반포되고 공복제정, 관리들의 유니폼 색깔이 완성되었다. 높낮이에 따라서 색깔을 달리 입었다는 뜻이죠. 그것은 관료제도, 공무원제도가 완성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백제가 가장 먼저 발달하기 시작을 해요. 백제가. 그러면 4세기는 백제의 전성기가 와요. 자, 2세기, 3세기는 거의 시험 문제에 안 나온다고 보면 돼요. 나오면 요 두 부분에서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와서 자, 이제 몇 세기예요? 4세기죠? 4세기 고구려, 백제, 신라 이렇게 있으면 4세기는 누구의 시대냐? 바로 백제의 시대예요. 왜? 가장 빨리 국가체제를 완비했죠. 3세기 때. 잘 들어요. 자, 그러면 백제를 근대화시킨 왕이 누굴까요? 근초고왕이에요. 백제를 근대화시킨 왕. 근초고왕. 외우기도 좋게. 근초고왕은 고구려로 따지면 광개토왕이에요. 신라로 따지면 진흥왕이에요. 대정복 사업을 완성한 백제의 최대 판도를 건설한 사람이 근초고왕이에요. 그래서 영토 확장 사업을 보면 첫째, 한강 유역까지는 언제 갔어요? 3세기 고유왕 때 갔죠? 한강 유역을 점령한 이후에 자, 화면이 여기까지 나오나요? 한강 유역을 점령한 건 고유왕 때다. 그러면 남쪽으로 내려와야죠. 충청 전라도는 우리나라 한반도에서의 최대의 무슨 지역이에요? 곡창지대예요. 이거를 통합하는, 다시 말해서 마한의 53개국을 완전히 통합해서 남해안까지 이루는 영토 확장 사업을 성공한 사람이 근초고왕이에요. 이게 마한 점령 또는 마한 통합. 두 번째,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갈 수 없잖아. 해군력으로 제주도를 공격을 해요. 제주도는 옛날에 독립국가였죠. 나라 이름이 뭐였어요? 탐나국이었죠. 탐나국. 탐난다. 탐나국. 이 탐나국을 정복한 게 바로 근초고왕이에요. 탐나국 정복. 그러면 시험 문제에 제주도가 우리나라 땅으로 복속된 시기는 언제냐? 그러면 몇 세기예요? 4세기예요. 어느 나라예요? 그러면 백제예요. 이해 갔나요? 자, 그 다음에 북쪽으로, 이제 남쪽으로 더 이상 뻗을 수가 없으니까 북쪽으로 뻗어요. 북쪽으로 가면 대동강변의 평양성까지 가면은 어느 나라 영역이에요? 고구려 영역인 거 아시죠? 그죠? 고구려하고 평양성에서 한판 붙겠죠. 그 당시에 고구려는 고국원왕이라는 왕이었는데 고국원왕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평양선 전투에서 근초고왕의 군대와 전쟁을 벌였어요. 고국을 지키다 원통하게 죽었어요. 전사했어. 그만큼 고구려는 가장 뼈저린 패배를 느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근초고왕한테. 그래서 평양성까지 점령했으니까 대동강변이죠. 백제의 국경선이 대동강변까지 점령을 해요. 위로 백제의 국경선이 쫙 올라간 시기가 4세기 근초고왕 때고 전성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아주 자랑스러운 뭐냐면 여기 일본이 있죠. 해외 무대로 진출합니다. 백제가 백기를 통해서 요소 지역, 그 다음에 여기 산둥반도가 이렇게 있죠. 중국의 산둥반도, 산둥 지역, 그 다음에 일본의 4개의 큰 섬 중에 마지막 섬인 규슈 지역까지 해군력으로 진출하는 게 백제예요. 그래서
해외 영토 확보, 해외 진출. 어디라고요? 중국의 두 지역. 요서예요. 요서. 그 다음에 산둥반도. 그 다음에 또 하나 일본의 서민 규슈 지역의 진출. 이해 갔나요? 자, 그러면 이러한 영토 확장 사업을 보니까 아직 안 배웠지만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의 업적과 거의 비슷한 성격이죠. 대정복군주라고 볼 수가 있어요. 누가? 백제의 근초고왕이. 이때가 전성기예요. 백제. 그럼 삼국 중에서 어느 나라가 전성기가 제일 빠르다? 백제가 제일 빠르다. 4세기. 이해 갔나요? 해군력이 강했다. 따라서 백제는 거대한 해상 세력. 자, 이때 고구려의 왕이 전사까지 했죠. 고구려가 휘청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구려는 다시 수습해야죠. 나라가 망할 것 같은, 멸망할 것 같은 과정에서 다시 수습해야 되니까 그 수습을 잘한 사람이 한 사람 나와요. 그 사람이 소수리망이에요. 소수리망은 첫째, 율령을 반포해요. 율령 반포 두 번째네요. 삼국 중에. 첫 번째가 고구려예요, 백제예요? 백제예요. 두 번째가 지금 신라에 있었어요? 예, 일요일 날 밤 수업이죠. 신라가 아니라 4세기 백제한테 깨졌던 고구려를 강의하는데 필기를 신라로 할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고구려의 소수리망이 근초고왕의 공격을 받아서 선대왕이 죽었거든요. 전사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라를 수습하기 위해서 율령을 반포하고요. 또한 공복을 제정하고요. 그리고 또한 불교를 수용해요. 불교를 수용 공인하고요. 그러면 대내적으로 보세요. 법률을 반포했어요. 국가 관료 제도를 완성했어요. 사상을 통일했어요. 이해 갔나요? 예. 그래서 탄탄하게 나라를 반석에 올려놨어요. 소수리망의 업적은 내치예요. 내치. 그 다음 이 소수리망의 이러한 내치를 기반으로 삼아서 정복 사업에 성공한 다음 대왕이 누군가요? 그 사람이 광개토 대왕이에요. 그래서 소수리망 다음이 광개토 대왕. 광개토 대왕은 주로 북쪽으로 뻗어요. 북쪽으로 뻗으니까 만주 지역이 되겠죠? 중국 쪽으로는 요동 지역까지 가요. 요소 지역은 백제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광개토 왕은 만주를 점령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동을 점령하고 북쪽으로.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북쪽의 고구려의 국경선은 광개토 대왕 때 형성된 거예요. 그리고 남쪽으로 오긴 와요. 남쪽으로 오는데 어디까지 오느냐? 한강 유역까지 와요. 한강 유역까지 온다는 것은 한강을 건넜다 못 건넜다? 못 건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강 유역까지 진출. 이해 갔나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는 신라를 잠깐 봐야 돼요. 신라는 나라다운 나라가 출발하는 게 바로 4세기예요. 가장 늦죠. 4세기 때 백제는 전성기였고 고구려와 쟁패를 겨눠서 고구려가 졌어요. 그러나 고구려도 막강한 세력이었거든요. 그런데 신라는 이때 나라다운 나라로 출발을 해요. 그게 4세기에 누구냐면 내물왕이에요. 내물왕은 이 내물왕부터 소위 왕의 칭호를 마리칸을 써요. 그래서 원래 칭호는 내물 마리칸이에요. 마리칸. 이 왕호를 쓰는 것은 중국식이거든요. 칸은 마립칸 할 때 칸은 징기스칸 할 때 칸이에요. 유목사회에서의 우두머리는 왕이라고 하지 않고 칸이라고 하죠. 그래서 진정한 권력자의